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킹입니다. 예, 오늘 4월 28일이네요. 이제 이틀 정도 지나면 5월달 2, 4분기 첫 달이 또 지났습니다. 이번 주는요, 빡킹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무소도 안 가요. 계속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전 사무소도 계속 있어야 돼가지고, 일단은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게 아마 내일 제출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오전 중으로 최종 검토해서 보안상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대전에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쨌든 이제 공공조달 행정에 대해서 좀 유튜브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공공조달 행정인데, 요는 뭐냐면 최근에 그 정부기관에서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정책자금이 아니라 지원금 쪽으로 대신에 매칭 펀딩을 해가지고 뭐 50대 50 또는 뭐 6대 4 또는 뭐 7대 3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 펀딩하는 이제 사업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뭐 전에는 이제 매칭 펀딩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뭐 물품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어떤 그 공사 용역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적지 않아요. 뭐 50억, 뭐 100억 뭐 이렇게까지도 가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야고, 또 매칭 펀딩 해버리면 사실 말이 지원이 50억이지 기업에서 50억을 투자하면 100억짜리 사업이 되고 뭐 이런 구조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규모죠. 그런데 이제 기존과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이제 B2B 개념으로 해서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원한 기업이 나라 장터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공기관에 아니면 지원해준 기관에 위탁 그 공고를 내서 위탁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설비를 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업체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업체가 직접 수요기관으로 발주기관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보통 기업들이 그러니까 공급기업으로서의 역할만 이제 수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요기업 또는 발주기업으로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뭐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바뀐 어떤 행정 행위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기업 대 기업으로 계약하는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나라 장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G2B를 통해서 물품이든 설비든 공사 용역이든 이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기업들이 이 발주하는 방법들도 모를 뿐더러, 물론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이야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나라 장터에 들어가면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물어보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각각의 어떤 물품이든지 설비든지 공사든지 또는 업종에 따라서 이게 수의계약도 되는 게 있고, 이거는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최저가고 어떤 거는 적격심사에다가 최저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어렵죠. 물론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공공기관하고 이제 일을 직접적으로 되게 되면 어떤 일상감사라는 어떤 중간에 브릿지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부기관까지 다 포함돼서 그냥 공공기관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일상감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발주 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중간에서 필터링을 해주는 거니까.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제 어쨌든 민간기관에 보조금을 줬을 때 누군가는 일상감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이게 뭐 제가 디테일하게까지는 보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준 공공기관에서 일상감사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검토를 해줬는데 잘못되면 이제 본인들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보조금만 지원해 줄 테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감사 잘 받아라. 이런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런 업무를 해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감사받아도 문제되잖아요. 그거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50억짜리 제가 모 기관에, 모 공단에 50억짜리 사업인데 그게 거의 1대1 매칭이에요. 그럼 100억짜리 공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감사를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1, 20억 토해내라고 해봐요. 그거요, 쉽지 않아요. 중소기업에서 1, 20억? 그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그래서 사실 이런 일상감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뭐 공단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물품이든지 설비든지 어떤 공사 용역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준점 잡기도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FM 쪽으로 가면 물품하고 설비는 같이 녹을 수가 없고, 또 공사 안에 또 물품이나 설비가 이제 물품이 막 녹을 수 없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막 섞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이 정도는 양해를 해준다든가 이런 기준을 알아야 사실 이제 발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들이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안 PD가 제가 지난주에 가서 강의했던 거를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긴 할 건데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 영상을 이제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가고 제가 찍는 게 이게 추후에 올라가겠죠. 좀 참고하시면 된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 이게 100% 또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각각의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는데 그냥 통상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통상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발주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와 공급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분명히 입장 차이가 다르거든요. 또는 보조금을 주는 일종의 공공기관에서의 입장과 또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컨설팅하는 부분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육할 때도 공공기관 담당자가 저한테도 질문했고 민간 기업에도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줬어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 또는 민간에서는 자, 공공기관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주를 낼 때 민간의 입장에서는 이걸 꼭 넣고 싶다면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라. 각각 상충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각자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어쨌든 그 공공조달하는 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공정하게 하고 싶고 합리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공정과 합리가 은근히 상충 많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강의로 했었죠. 그래서 이 공공조달 그 시장 자체가 거의 200조 규모다 보니까 물론 정해진 판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민간에서도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조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참 여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라고 하면 사실 이 공공조달 영역은 좀 당분간은 컨설팅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컨설팅 받으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현재 시장은 대부분 이제 어떤 입찰가 예측이라든가 뭐 낙찰율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입찰가나 낙찰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컨설팅이 많이 돼 있는데 사실은 공공조달의 개념에서 공급 기업의 입장으로서 들어갈 때와 그리고 특히 이제 이쪽은 그러니까 수요기관, 발주처의 입장으로서의 컨설팅 영역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 이제 번호 올라갈 거니까 저희 민행24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